학창 시절 아버지를 잃고 형제들마저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을 간 탓에 이 씨는 오랫동안 홀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10년 전 남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어머니께 마지막 효도라는 마음으로 집과 작은 밭을 사들였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고향집에서 오래 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향 마을이 도시개발로 수용되면서 받게 된 보상금 때문인데요. 어머니의 병원비를 도와달라는 부탁에는 대꾸도 없던 형제들이 보상금 사실을 알고는 상속권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혼자서 어머니를 부양한 이 씨는 상속 재산을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걸까요? 네, 백다희 아나운서. 이 씨가 어머니를 25년간 홀로 부양을 했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 씨가 장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씨는 3남매 중 막내였는데요. 큰 누나가 미국 이민을 간 후에 형이 따라가면서 형제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고 한국에 남은 이 씨가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겁니다. 이민 이후에 어머니를 챙기지 않았던 것도 서운했는데 상속 재산을 놓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형제들이 야속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네, 백다희 아나운서가 설명을 잘 해줬는데요. 별별 상담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사연은 인터넷과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연을 각색한 내용인데요. 김서연 기자, 이 사연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모두 이제 이민을 간 거죠? 네, 사연의 주인공인 이 씨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사 도우미로 일하시면서 3남매 교육을 책임지셨는데요. 누나는 겨우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지만 둘째 형은 대학 다니는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인 이 씨는 아예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에 진학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착실하게 기술을 배웠고 실력을 인정받아 제조업 회사에 입사해서 일찍이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민을 간다는 게 어찌 보면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누나와 형은 어떻게 또 왜 이민을 간 거죠? 일단 누나는 결혼을 하고 남편이 이제 가니까 남편 따라서 이제 이민을 갔고요. 형 같은 경우는 누나가 이민 간 지 한 3년 후인데요. 대학을 중퇴를 했습니다. 이 학력으로는 한국에서 좀 힘들다. 그래서 누나 따라 미국에 갔습니다. 누나하고 형은 미국에 서로 의지하면서 이민 생활을 했는데 네. 근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민을 갔어도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네. 넉넉하지 않았던 누나와 형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이 씨와 또 어머니가 오랫동안 둘이서 이제 함께 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누나하고 형이 지금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단둘이 남으니까 이 씨가 이제 어머니 이제 모시고 살았는데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네. 돈 약간 버니까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조그만해요. 한 3명 정도 근무했는데 그러면서 어머니랑 둘이 먹고 사는 데 시장이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씨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됐는데 참 분가하자니까 어머니 같이 살자고 그러고 또 아내도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네. 이 씨는 어머니, 아내 3명이서 같이 살면서 또 애를 낳으니까 또 당연히 어머니가 애를 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불평 없이 또 불만 없이 잘 지내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뭐 어머니의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먼저 이제 분가를 제안을 하셨다고요? 네,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나는 노년은 고향에서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모, 삼촌, 그러니까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시골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노년은 꼭 거기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이 씨 아들이 효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그 동네에 땅도 좀 사드리고 집도 좀 사드려서 이렇게 좀 소일거리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렸대요. 그리고 뭐 큰 돈은 아니라도 생활비도 좀 드리고 세금이나 이런 것도 다 이 아들이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어머니랑 또 즐겁게 지내고 오다가 네. 굉장히 좀 효자효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에 좀 살기를 원하시는데 고향에 그렇게 어머니가 내려가셨는데 어머니가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내려가신 뒤에 이제 고향에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네. 텃밭에 일하다 허리가 삐끗한 것 같아요. 아프니까 병원에 있는데 누웠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이제 지병이 생기다 보니까 거동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입원시킨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요양병원 문제 나오지만은 간병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네. 누나하고 형한테 좀 요청을 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니까 병원비하고 간병비를 좀 분배하자. 형제끼리는 분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미국 생활하는 누나하고 형이 우리도 힘들다 나가면서 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막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힘이 좀 들린다 하더라도 5년 동안 네. 어머니를 간병도 하고 병원비 내고 오롯이 이제 본인이 책임진 거예요. 막내가 졌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머님이 5년 만에 그만 사망하시게 된 거죠. 네. 막내도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효심으로 어머님의 어떤 환경을 보살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씨가 뭐 누나하고 형한테 뭐 섭섭한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현실적으로 생활비 드리고 세금들이 다 내다가 그다음에 이제 병원비도 나오고 간병인까지 나오면 이건 뭐 네. 수백만 원이 드는 거잖아요. 어머님을 보살피는데 막내가 혼자서 이거를 해낼 동안 너무나 벅찼을 것 같아요. 근데 형하고 누나가 이제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서 못 해준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서운한 마음은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이제 먼 이역에서 정말 고생하는 형이나 누나를 생각하면 또 이해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5년 동안 묵묵히 감당한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그 기간이 5년이니까요. 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급격히 어떤 경제적인 어떤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5년간 투병을 하면 그 간병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막내가 지금 다 써버렸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사는 게 좀 어려웠고 아내가 그래도 이 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큰 갈등은 없었는데 항상 아내한테 미안함을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어머니 역시 이 막내한테 아이한테 큰 짐을 줘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다만 또 물려줄 재산도 없어서 네. 그것 때문에 항상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막내 부부와 그리고 어머니는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지냈던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뭔가 상황이 달라지나 봐요. 이게 그 어머니가 물려줄 재산이 생겼다고요? 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어머니의 집과 땅이 있는 고향 마을이 개발되면서 보상금이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마당에 있는 집과 밭을 포함하면 대지가 꽤 컸던 터라 보상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참 이게 뭔가 그 반전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뭐 좋아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에 누나와 형이 왔는데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이 씨가 돈을 혼자서 다 내야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형이랑 누나는 좀 야속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정말 착하게 표현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형이랑 누나가 뻔뻔하게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짐이나 재산을 정리하면서 토지 보상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형이나 누나가. 네. 그렇지만 그 토지나 땅을 집을 다 누가 사줬습니까? 이 막내가 사준 거잖아요. 당연히 막내에게 그 보상을 다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 법적으로 하자. 우리도 법적으로 하면 그 토지 보상금 다 우리 몫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속 비율대로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게 정의 안 되면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또 항상 이럴 때도 형제들 간에 이제 다툼이 또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겠습니다. 막내 아들이 부모에게 증여한 재산, 다른 형제들이 상속권 주장할 수 있나? 네. 자, 박준 변호사님. 어려운 겁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법적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유언을 하거나 했으면 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안을 봤을 때는 유언 같은 거 없이 사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 비율을 똑같습니다. 그냥 3남매가 있으면 1대 1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땅하고 집을 막내가 지금 어머니에 사들인 거잖아요. 또 네. 이게 돈이 많이 부풀려져 가지고 상속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사줬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사졌을 때 증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증여가 되면 이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조건을 걸다든지 뭐 다른 것들을 해놨으면 모르겠지만 그걸 걸지 않으면 증여라는 거는 뭐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넘긴 거고 증여했고 등기했을 때 어머니한테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타깝지만 누나나 형이 주장하는 어차피 이건 엄마 거다. 네가 줬는 거 아니냐. 엄마 땅이고 엄마가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이 된다면 우리 세 명한테 1대1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법이 그렇다는 예,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한 네. 가지 그렇다고 물러서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이 집하고 이 땅은 이 막내가 다 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 민법에는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여분은 뭐냐면 같이 상속받을 사람 중에 특별히 좀 기여를 하거나 간병을 했거나 네.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됐을 때 그 기여분을 이 다른 거 말고도 더 먼저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상속재산 할 때 기여분을 먼저 빼놓고 상속재산을 분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 자금을 댄 이 경우에는 이 판례에 따라서는 100% 기여금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100%요. 예, 그렇다면 이 나머지를 누나나 형이 못 가져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100%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주 큰 몫을 동생이 기여분으로 가져가고 남은 것을 또 세 사람이 1대1로 가져가는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 입증을 좀 해낸다면, 근데 이건 입증이 너무 잘 돼요. 집하고 땅 사준 건 확실하잖아요. 네. 이 아들이 막내가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한다면 재산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 돼서 기여분이 인정돼서 형하고 누나보다는 더 많은 재산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법적으로 얘기 뭐 해주셨습니다만은 100%다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이 그렇죠. 얘기는 네. 김은배 팀장님. 근데 사실 그 형과 누나가 뭐 외국에서 좀 어렵게 지내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동생이 홀로 되신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처음에 이제 동생분이 사실은 어머님한테 증여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사가지고 어머니를 살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증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누나나 형이 힘들다 하더라도 동생한테 다 넘겨주고 동생이 누나 형한테 참작해서 조금 주는 건 받아가면 되는 것이지 형제끼리 소송한다? 형제의 난이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누나와 형에게 그렇다면 이 부양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죠. 더 어떤 그동안 막내가 애써서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노력했던 걸 그걸 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부양을 혼자 지금 다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출한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은 이 상속을 할 때는 우선이 협의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네. 그것이 안 됐을 때 재판으로 가서 상속재산 뭐 분할 청구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누나들이 형이 누나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법적인 얘기를 좀 나의 기여분이 있고 당신들은 부양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재판으로 가지 말고요. 상속재산 분할할 때 나한테 큰 몫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간다. 뭐 100%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누나나 형한테 줄 수 있지만 대다수 부분을 이 막내가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 네. 법도 법이고 상식에도 타당하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지 않고 협의 분할을 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박상희 소장님. 네. 이런 그 형제들 간의 재산과 관련돼서 싸움이 많이 벌어집니다. 좀 뭔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사실 이 어머니를 전혀 못 돌보셨잖아요. 그러면 첫째고 둘째인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재산을 주장할 때가 아니고 이 누나와 형은 동생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영만리에 가 계시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보상금에 좀 어떤 부분이라도 좀 도와다오 혹은 또 네. 꺼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지상정 같고 그게 또 어머니 보시기에도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너무나 고생한 막내 동생한테 이렇게 또 다른 짐을 지어서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행동은 정말 어머니를 못 모신 행동보다도 더 잘못된 선택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은배 팀장님,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형제요? 네. 제 형제 말하는 거죠? 네, 네. 예, 좀 많습니다. 7남매입니다. 참 정말 칠남매가 네. 이런 일이 펼쳐지지 말라는 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네. 명쾌하게 해결했는데요. 네. 내 위에 누나가 4명 있습니다. 네. 넷째 누나가 좀 못 살아요. 네?
좀 못 살아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우리 남자는 둘이거든요. 네. 재산 상속 받을 때 모조리 넷째 누나한테 주고 상속을 포기했어요. 확실하겠습니다. 아, 정말. 근데 이렇게 좋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이런 그 마음을 모두에게 좀 그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조언을 해주시죠.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동생이 막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누나, 형은 포기하시고 막내한테 모두 넘겨주면 원만하게 될 겁니다. 네. 자, 형제들끼리 또 부모님이 또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는 더욱더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